안녕하세요. 2019-0524 고진우입니다. 오늘은 총이치 실습 2학기 중간고사 디지털 신대륙 메타버스 세상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첫 번째로 메타버스의 정의와 특징, 두 번째로 메타버스의 종류, 세 번째로 메타버스에 관련된 게임 플랫폼, 과거에서부터 현재, 네 번째는 메타버스의 활용, 다섯 번째로는 교육 분야의 메타버스, 여섯 번째로는 메타버스의 시장의 규모, 일곱 번째로는 메타버스의 장단점, 여덟 번째로는 메타버스 향후 미래 플러스 메타버스 시대에 떠오를 직업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는 메타버스 발표 영상을 준비하면서 느낀 개인적인 소감을 마지막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메타버스는 가상, 초월 등을 뜻하는 영어 단어 메타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3차원의 가상세계를 가리킵니다. 메타버스는 가상현실, 즉 VR보다 한 단계 더 진화한 개념으로 아바타를 활용하여 단지 게임이나 가상현실을 즐기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현실과 같은 사회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다는 특징도 갖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1992년 미국 SF 작가 닐 스티븐슨이 쓴 소설 스노우크래시에 언급하면서 처음 등장한 개념으로 이 소설에서 메타버스는 아바타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가상세계를 가리킵니다. 그러다 2003년 리든랩이 출시한 3차원 가상현실 기반의 세컨드 라이프라는 게임이 인기를 끌면서 메타버스가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밑에 보이는 사진들이 세컨드 라이프 게임의 이미지입니다. 메타버스의 종류로는 첫 번째, 증강현실. 메타버스는 현실의 공간, 상황 위에 가상의 이미지나 스토리, 환경 등을 덧입혀서 현실을 기반으로 만드는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포켓몬고 같은 게임이 있겠네요. 두 번째로는 라이프로깅입니다. 메타버스는 자신의 삶에 관한 다양한 경험과 정보를 기록하여 저장하고 공유하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이 이에 해당합니다. 거울 세계.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의 모습, 정보, 구조 등을 가져가서 복사하듯이 만들어낸 세상을 의미합니다. 각종 포털에서 운영하는 지도와 길찾기 서비스, 여러가지 배달앱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네 번째로는 가상세계. 현실과는 다른 공간, 시대, 문화적 배경, 등장인물, 사회제도 등을 디자인해놓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메타버스를 의미합니다. 온라인으로 다중 접속을 지원하는 여러 게임들이 대부분 여기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로블록스 게임이라든가 앞서 언급해드린 세컨드 라이프
게임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메타버스에 관련된 게임 플랫폼, 과거에 있었던 게임 플랫폼과 현재의 어떤 것들이 현재에 있는 게임 플랫폼을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999년 싸이월드 미니홈피입니다. 저희 나라에서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던 미니홈피인데요. 과거 메타버스의 시초 플랫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플러스 메타버스를 접목시켜 많은 이용자 수를 갖고 있었고요. 자신을 대신하는 아바타가 있고 싸이월드 속 가상화폐인 도토리를 활용하여 자신의 방을 꾸민다든지 자신의 아바타를 꾸민다든지 아니면 배경음악 등을 산다든지 그런 경제활동들이 오갔습니다. 여기서의 이제 중요 포인트는 싸이월드는 우리나라 메타버스 플랫폼의 시초라고도 할 수 있고 그 안에서의 이런 가상화폐들로 인한 경제활동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중요 포인트로 보고 가겠습니다. 메타버스 관련된 게임 플랫폼 두 번째, 2003년에 출시된 세컨드 라이프 게임입니다. 앞서 언급드린 메타버스적 요소가 많은 게임입니다. 이 게임을 만든 린든 랩 회사의 대표가 닐 스티븐슨의 소설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현재까지도 가장 메타버스다운 모습을 지닌 서비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게임 안에서 경제활동, 친구, 연인, 심지어 결혼까지 가능한 제2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여기서도 중요 포인트는 앞서 언급했듯이 경제활동이 가능하였고 메타버스적 요소가 많은 게임이다 라고 간단하게 보고 가겠습니다. 메타버스 관련된 게임 플랫폼 세 번째, 2004년에 출시된 로블록스 게임입니다. 이 게임도 메타버스적 요소가 큰 게임으로 게임 속 가상화폐인 로복스라는 것을 활용해 물건을 사고 아바타를 꾸미고 게임을 제작하거나 물건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로블록스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봤는데요. 로블록스의 이용자는 대부분 10대로 2020년 기준으로 로블록스의 하루 이용 시간은 인스타그램의 5배, 유튜브와 틱톡의 3배 이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여기서의 중요 포인트는 로블록스라는 게임은 게임 안에서 사용자가 창작자가 되어 게임을 직접 개발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경제활동도 가능했다는 점에서 메타버스적 요소가 충분한 게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메타버스 관련된 게임 플랫폼 네 번째, 2017년 출시된 포트나이트 게임입니다. 에픽 게임즈 회사에서 만든 3인칭 슈팅 게임으로 게임 외적인 요소들이 많아서 유저들이 다양하게 2차 컨텐츠를 제작하거나 할 수 있었습니다. 테러비스 스캇이라는 해외 유명 아티스트가 포트나이트에서 메타버스 공연을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45분 동안 공연에 얻은 수익이 약 220억 원에 달한다고 하니 정말 화제가 많이 됐겠네요. 여기서의 또 중요 포인트는 최근 코로나 상황이 계속 진행됨으로써 해외 아티스트들이나 국내 아티스트들이 콘서트나 활동이 무산되는 점을 이렇게 메타버스적인 게임이나 플랫폼을 활용하여 메타버스 공연을 진행한다는 점 등을 중요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메타버스에 대한 활용이 점차적으로 늘어가고 있다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관련된 게임 플랫폼 5번째, 2018년도에 나온 제페토 플랫폼입니다. 우리나라 네이버의 자회사인 네이버제트가 출시한 플랫폼으로 자신의 아바타를 생성해 자유롭게 외형을 꾸밀 수도 있고 아이돌, 연예인, 유명 브랜드 패션 등이 구현되어 있어서 이 안에서 현실에서 느낄 수 없는 이상적인 외형이랑 패션을 구현하며 즐길 수 있습니다. 물건 제작도 가능하고 잼이라는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물건을 사고 팔고가 가능합니다. 또 여기서의 중요 포인트는 이제 경제활동이 가능한 점과 크리에이터 기능과 메타 기능도 있고 메타버스적인 요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바깥 활동이 제한되는 점에서 메타버스라는 분야는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의 활용 첫 번째입니다. 최초의 이제 왼쪽 사진을 보시면 최초의 메타버스 걸그룹인 에스파입니다. MZ 세대들한테는 친숙한 이름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사람 한 명 한 명의 아바타가 이렇게 생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걸그룹 블랙핑크가 제페토 플랫폼을 활용해 메타버스 팬사인회를 개최했다는데요.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아바타들을 생성해서 이런 메타버스, 즉 3차원 가상세계에서 코로나로 인해 대면 활동이 어려운 이런 아이돌들이나 연예인들이 이런 메타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런 팬들과의 소통, 메타버스 속 팬사인회를 개최한다는 등 이런 메타버스의 무궁무진한 활용도를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확실히 메타버스의 활용도가 예전에 비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메타버스의 활용 두 번째인데요. 하나은행 측에서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이 힘든 현재 상황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세미나 행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세미나 행사 최근에 이런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이 힘든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세미나라든가 설명회들이 이런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이렇게 직접 대면이 아닌 비대면으로 온라인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이런 메타버스의 활용도가 진짜 최근에 들어서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사진에
보다시피 이런 아바타들을 생성해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온라인에서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요.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어가는 이런 메타버스의 활용도가 많이 늘어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이제 교육 분야의 메타버스의 첫 번째인데요. 최근 이제 교육 분야에서까지 메타버스의 많은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 기사에서는 전주대학교가 전국 대학 최초로 학사 시스템과 연동된 메타버스 원격 교육 환경 스타버스를 구축했다고 합니다. 스타버스는 강의실, 야외교실, 세미나실 등 여러 게더타운이라는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구축된 다양한 교육 공간을 제공합니다. 아울러 전국 대학 최초로 학사 시스템과 연동된 수업 예약 시스템과 출석 체크 기능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화상회의 기반의 플랫폼을 채택해 이런 교육적 소통을 강화하고 PC와 모바일에서 모두 구동이 가능하다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아바타를 통해 교수 또는 동료 학생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서로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이 줄어들어 교육적 소통이 풍부한 원격 수업이 가능하게 됐다고 뉴스 기사에서 밝혔습니다. 아래 사진을 보면 이렇게 학생들이 원격 수업으로 이런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수업을 듣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확실히 교육 분야에서까지 이제 메타버스는 무궁무진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교육 분야의 메타버스 두 번째인데요. 또한 어떤 뉴스 기사에서는 경북교육청은 다음 달 12일까지 2022년 원어민과 함께하는 메타버스 초등영어 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7일날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올해 신규 영어 사업으로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지속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학생 180명을 대상으로 5주간 매주 토요일 2시간씩 메타버스 공간에서 원어민 영어 보조 교사와 한국인 교사 2인 1조의 팀 티칭으로 실시간 영어 수업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여기서 임종식 교육감님께서 앞으로도 디지털 시대에 알맞은 다양한 미래형 교육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아이들이 글로벌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과 같이 사진을 보시면 MZ세대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화상으로 이렇게 메타버스 공간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확실히 이런 교육 분야에서까지 메타버스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들이었고요. 앞으로도 이런 MZ세대들이 이런 메타버스를 많이 활용함으로써 글로벌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은 메타버스의 시장의 규모인데요. 2019년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2019년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 규모는
5억 달러로 향후 산업이 지속 확대되어 2030년에는 약 15배의 성장한 1조 5,429억 원 달러에 달할 전망입니다. 메타버스는 컨텐츠 기반의 시장의 형성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향후 미디어 기술과 XR 등 다양한 산업과 접목되어 산업이 크게 확장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메타버스 개념이 활발히 적용되고 있는 게임 업계 외에도 의료, 교육, 엔터테인먼트 등 산업 전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보시면 2019년부터 2030년까지 예상을 한 건데요. 글로벌 메타 관련 기술 시장 규모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면 글로벌 권역별 메타버스 시장 규모인데요. 글로벌 권역별로는 이제 아시아 태평양 시장의 성장성이 가장 높고 2025년에는 아시아 태평양과 북아메리카 시장이 큰 부분을 차지할 전망이라고 예측됩니다. 2020년 글로벌 권역별 시장은 북아메리카가 774.73억 달러로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였고, 그 다음은 아시아 태평양 73.64억 달러, 그 다음은 유럽 52억 달러로 순으로 전망되었습니다. 확실히 이 두 사진에서 보다시피 메타버스의 시장의 규모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예측을 하고 있는 사진들이고요. 앞으로 우리 MZ세대가 살아갈 미래에서는 이런 메타버스의 시장의 규모가 점차적으로 커질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메타버스의 장단점인데요. 메타버스의 장점으로는 첫 번째로는 비대면의 편의성, 가장 대표적인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의 확장, 세 번째로는 시공간의 제약이 없음, 네 번째로는 새로운 사업 및 기회 창출, 다섯 번째로는 디지털 자산 확장, 여섯 번째로는 새로운 방법의 브랜드 마케팅 정도가 메타버스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것 말고도 많은 장점이 있지만 이제 대표적인 장점들만 6가지로 추려봤고요. 이제 오른쪽으로 봐서 메타버스의 단점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데이터 수집 및 개인정보 보호 문제의 심화, 두 번째는 액세스를 위한 최신 고급 기술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MZ세대 외 한정된 고객층, 네 번째로는 가상 경험 몰입에 따른 건강적인 문제에 관련된 건강 관련 문제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제 새로운 방식의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요. 여섯 번째로는 심화되는 사회적 고립감, 대면이 아니다 보니까 가상세계라는 이제 현실과는 다른 공간에서 만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메타버스의 이제 향후 미래랑 메타버스 시대에 떠오를 직업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제 재택근무와 비대면이 확대되면서 메타버스 분야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 메타버스 분야가 발전을 하면 현실에서 할 수 없는 꿈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고, 또한 성취감, 재미 등의 여러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단점 또한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실 세계에서 보다 더 악질적이고 교묘한 신종 범죄들이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 같고요. 이 점에 따라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라는 분야가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것은 맞지만 이게 추후 미래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것도 사실이라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시대에 떠오를 직업들을 몇 가지 알아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메타버스 건축가. 앞으로 메타버스의 활약과 발전 속에서 가상적인 공간을 만들어줄 메타버스 건축가가 필요하고, 블록을 쌓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상세계의 경험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디지털 설계 감각이 필요한 직업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메타버스 디자이너인데요. 아바타가 입을 옷을 만들고 원단과 부자재를 선택하고 가상제품에 적용해야 하는 직업입니다. 세 번째로는 아바타 메이크업인데요. 메타버스 안에서 아바타와 아바타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원활하게 도울 수 있는 직업이 많이 생겨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전에는 없었던 메타버스 시대가 만약에 메타버스 시대가 도래하면 이렇게 떠오를 직업들을 몇 가지 알아봤는데요. 이런 좀 생소한 직업들이 앞으로 저희 미래에는 생길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알아두어야 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메타버스 발표 영상을 준비하면서 느낀 저의 개인적인 소감인데요. 메타버스 발표 영상을 준비하면서 이름으로만 알고 있던 메타버스라는 분야를 좀 더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신조 교수님께 감사합니다. 이 발표 영상을 계기로 우리 MZ세대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는 이런 메타버스 분야가 대두되고 떠오를 거다라는 점도 알고 가는 것 같습니다. 참고 문어 출처고요. 이상으로 2학기 총이치 실습 중간고사 메타버스 관련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